풀이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무난하게 나왔는데 비율은 형사정책 한 9문제, 9문제고 그 다음에 교정학 11문제, 12문제 정도 배정됐습니다. 그런데 형사정책에서는 너무 이제 보호관찰 2문제, 소년법 2문제, 그 정도 범죄의 대책론에서 조금은 예년에 비해 가지고 조금 약하고 범죄 원인론과 그런 데 대해서 범죄 원인론이라든지 인데 대해서 조금 비중이 좀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범죄 원인론도 전통적으로 강하는 머턴이나 허시, 서들랜드 이런 것보다는 새로운 이론들이 조금은 많이 나오는 것이 특색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전통적인 범죄 원인론이라 하더라도 크라우드와 올린 같은 차별적 기회 이론이 전혀 조금 등한시해도 된다 하는 뜻은 아니고 난데없이 크라우드와 올린 차별적 기회 이론을 1번으로 해놔가지고 수험생들이 상당히 당황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교정학에 있어서는 전통적으로 형의 집행 및 수용자 관한 처우에 관한 시행규칙에서 많이 나왔고 의외로 위원회에서 2문제가 나왔어요. 경체 준비하는 분들도 좀 신경을 써놔야 될 거라. 가치 보증보라 해가지고 우리가 외웠던데 가석방심사위원회하고 분류처우위원회 이 2문제가 나와가지고 위원회 문제가 나왔고 그 다음에 교도소화 문화, 교도소 부문화 해가지고 우리가 수업 중에도 강좌했는데 서더랜드와 크래시의 범죄 지향적, 수형 지향적, 합법 지향적 여기도 나왔고 대체적으로 좀 무난했는데 범죄 대책론에서 형법 그리고 또 치료감호보호법 그 다음에 전자팔찌 성충동에 관한 법 이런 것이 조금은 등한시해가지고 조금은 아쉽기도 합니다. 일단은 시험 치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풀이해 보겠습니다. 교정학 개론 1번. 물론 경체 듣는 분들은 형사정책 문제는 해당이 없습니다. 참고 삼아 체크해주고 크라우드와 올린의 차별적 기회이론 이 옳지 않은 것은 4번입니다. 이 이론은 머턴의 아노미 이론하고 아노미 이론은 긴장입니다. 서더랜드의 차별적 접촉 이론을 합성화해가지고 도출한 것이 크라우드와 올린의 차별적 기회 이론입니다. 4번은 크라우드와 올린의 차별적 기회 이론의 내용이 아닌 것은 비행 하위 문화를 갈등 하위 문화가 아니고 범죄적 하위 문화, 폭력 하위 문화, 도피 하위 문화로 구분하였습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크라우드와 올린의 차별적 기회 중에 1번과 2번은 조금 난해하는 것 같았는데 4번에서 결정적으로 갈등 하위 문화, 컨플릭트 문화가 아니고 서브컬처가 아니고 범죄적 하위 문화, 크리미널 서브컬처였습니다. 4번이 틀렸고 그 다음에 전자감독제도 사회 내의 처우로서 전자감독 옳지 않은 것은 프라이버시 침해가 없다가 아니고 프라이버시 침해가 많이 우려가 됩니다. 전에 어느 드라마 보니까 이것도 북한에서 내려온 아한테 이 이거 팔찌인가 그거를 채워놓고 그런 영화 한번 있었죠, 그죠? 그래 이래 했는데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가 많이 된다. 그 다음에 교정시설 수용 인원의 가미라를 줄 수 있고 사법 통제망이 지나치게 확대될 수 있고 반면에 사회 내 처우는 교정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죠? 사법망은 늘어나고 대상자의 위치는 확인할 수 있으나 구체적 행동은 통제할 수 없다. 옳지 않은 것은 1번. 그 다음에 보호관찰법상 자주 나오는 겁니다.
이것도 유의해야 되는 거. 준수사항은 일반적인 준수사항이 있고 특별 준수사항이 있는데 지금 여기서 나온 거는 전부 다 일반적인 준수사항입니다. 주거지에 상주하고 생업에 종사할 것 32조 2항 1호입니다. 32조 2항 1호. 물론 보호관찰법 32조 2항 1호입니다. 그 다음에 보호관찰관의 지도 감독에 따르고 방문하면 응대할 것, 이것도 32조 2항 3호입니다. 3번이 틀렸습니다. 주거를 이전하거나 10일 이상이 아니고 1개월 이상 국내외 여행을 할 때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해야 된다. 32조 2항 4호입니다. 1개월입니다. 10일이 아니고. 기출문제 3은 받는 것 같습니다. 4번.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을 하며 범죄를 저지를 염려가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거나 어울리지 말 것. 이게 2호입니다. 그러므로 1번은 1호, 4번은 2호, 그 다음에 2번은 3호, 그 다음에 3번은 4호인데 3번이 틀렸습니다. 10일이 아니고 1개월. 보호관찰법 32조 2항의 보호관찰 대상자의 일반 준수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4번은 아주 쉬운 문제인데 속이면은 속힙니다. 경비처우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규칙 74조인데 여기에 우리 이제 경체 준비한 분들이나 이런 걸 좀 봐야 됩니다. 그죠? 개방시설에 수용되어 가장 낮은 수준의 처우가 아니고 낮은 수준 같으면 개호입니다. 가장 높은 수준의 처우입니다. 개방시설은. 그래 여기서 이렇게 장난쳐 놨습니다. 가장 낮은 수준 처우, 처우와 개호를 구별해야 됩니다. 낮은 수준의 개호는 개방이고 가장 높은 수준의 처우는 개방이고 좋습니다. 2번 완화 경비시설은 통상적인 수준보다 높은 수준 처우입니다. 완화 경비 처우고 일반 경비 처우가 통상 수준의 처우고 중경비는 가장 낮은 처우입니다. 그래서 3번이 옳다 이 말이야. 이해가셨죠? 예. 5번 아주 새로운 이론입니다. 자주 지금까지 기존 교과서에 잘 볼 수 기출문제 볼 수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문화사조는 경제 제도가 다른 사회 제도를 지배하는 제도적 힘의 불균형 상태를 초래함. 아메리칸 드림과 같은 문화사조와 경제 제도의 지배는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미국의 심각한 범죄 문제를 일으킨다. 메서너와 로젠펠트가 정답인데 머터는 긴장의 이론입니다. 범죄 원인론의 긴장. 코헨과 펠스는 일상생활 이론입니다. 코헨과 펠스는. 커니시와 크라크 있는데 여기서 정답은 4번 메서너 로젠펠트. 참고 삼아 한번 범죄 원인론을 공부하는 분들은 새로운 이론이라고. 요즘 누가 범죄학을 교정학을 출제 들어간 몇 년 전에 들어간 분들이 지난번에 들어간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합디다. 자꾸 요새 미국에서 공부하고 오는 범죄학자들이 신진 범죄학자들이 출제위원으로 들어가다 보면은 새로운 범죄학 이론들이 많이 소개된다고 출제될 가능성이 있다고 기뜸도 해주디다. 기억해주고. 그 다음에 회복적 사법에 대한 설명으로 올 때 회복적 사법은 응징보다는 보상 또는 배상입니다. 회복적 사법의 일환이 형사조정입니다. 형사조정. 피해자 구제입니다. 피해자를 물질적으로 구제하는 겁니다. 옳지 않은 것은 처벌이지 않고 인본주의적 전략인데 이것이 회복적 사법은 응징보다는 회복입니다. 회복. 그 사람한테 피해자 위주로 구금 위주의 형사 정책에 대한 제시, 대안 제시. 구금이 능사는 아니다.
사적 잘못보다는 공익에 초점을 맞춘다는 비판 거꾸로 됐습니다. 공익의 초점보다는 사적 잘못을, 사적 이런 거 3번이 틀렸습니다. 범죄를 개인과 국가 간의 갈등으로 보기보다 개인 간의 갈등으로 가해자와 피해자의 화해, 지역사회와 그 다음에 또 피해자의 화해를 주로 하는 것, 가장 대표적인 제도가 현행 형사조정제도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회복적 사법이다. 좋습니다. 사형폐지론 생뚱맞게 지금 사형폐지론은 한물 갖는 어떤 사상인데 이걸 내놨습니다. 이번에 사람들이, 유명한 사람은 베카리아입니다. 고전학파의 베카리아를 범죄 원인론자들은 기억할 거예요. 베카리아, 리프만, 겔버트, 또 추가로 한다면은 페스탈로치, 존 하워드, 감옥 개량 운동하던 사람, 이런 사람들은 사형 폐지론자입니다. 반면에 루소, 칸트, 헤겔 이런 분들은 사형 존치론자입니다. 우리가 알기에 도덕주의자고 철학자인 칸트와 헤겔이 사형 존치론자라 하는 건 생뚱맞지만은 그렇게 했습니다. 루소, 칸트, 헤겔은 사형이 있어야 된다 하고, 베카리아, 리프만, 겔버트, 페스탈로치, 존 하워드 등은 사형 폐지를 주장했습니다. 7번의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에도 사형 폐지론을 운동하는 가톨릭 단체나 이런 단체, 종교단체가 많습니다만은, 물론 우리나라는 법정형과 선고형까지는 있지만은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국가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8번 보호 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이런 경우는 형사정책에 있어서 조금 보호장비 사용 46조의 3조, 조금은 난이도가 있는 문제, 46조의 3조, 5조 이런 내용들입니다. 보호장비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사용해야 하며, 보호장비를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됐을 때는 지체 없이 사용을 중지해야 된다. 46조의 5조, 물론 보호소년 처우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 다음에 원장은 보호소년의 위력으로 이런 거 하고, 기역, 니은, 디귿이 정답입니다. 그런데 리얼은 어디가 틀렸는가 한번 보면은, 원장은 법원 또는 검찰의 조사, 심리, 이송, 그 밖의 사유로 호송하는 경우에는 수갑, 포성, 보호대까지만 합니다. 보호대까지. 그런데 급박한 사정이 있을 때는 가스총이나 전자충격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검찰에 출석하고 심리할 때는 보호대까지만 합니다. 외에는 못합니다. 수갑, 포성, 보호대만 하고, 나머지 도저히 다른 거 가지고는 안 될 때는, 급박한 상태가 발생했을 때는 가스총, 난동을 부리고 할 때는 전자충격기까지 이런 것도 하도록 해놨습니다. 보호장비에 대해서는 우리가 형집행법에도 강의했지만은 상당히 인권 침해하고 관계있기 때문에 92조부터 형집행에 관한 법률 92조부터 101조까지 무기 사용까지도 필수적으로 나올 수 있는 분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9번 소년법이 나왔습니다. 8번, 9번이 소년에 관한 법입니다. 매년 교정학 개론에 있어서는 소년법이 2문제, 3문제 나옵니다. 소년법이. 소년법상 이거 경체 준비하는 분들도 소년법은 조금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왜 기억해야 되나 하면은, 우리 형집행법의 특별보호 규정에 특별보호 수용자 중에 여성, 노인, 외국인, 장애인, 소년 5대의 특별보호 대상이기 때문에 소년법도 눈여겨봐야 됩니다. 소년법상 보호사건의 조사 심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소년부 판사는 조사관에게 사건 본인, 보호자 또는 참고인의 신문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도록 임의적으로 명할 수 있다. 11조 1항입니다. 소년법 11조 1항. 2항. 소년이 분류심사원에 위탁된 경우 보조인이 없을 때는 법원은 변호사 등 적정한 자를 보조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필요적이고 꼭 안에서 우리가 형사소송에 국선을 선임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17조의 2조 1항. 이것도 경치 준비하는 분들은 조금 봐놔야 됩니다. 소년부 판사는 소년부 법원 서기관, 법원 사무관, 법원 주사, 법원 주사보나 보호관찰관 또는 사법경찰관리에게 동행영장을 집행하게 할 수 있다. 16조 2항. 임의적으로. 1, 2, 3번은 다 맞는 거기 때문에 법조문입니다. 4번을 틀리게 해놨습니다. 소년부는 조사 또는 심리할 때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심리학과, 사회사업가, 교육자나 그 밖의 전문가의 진단, 소년 분류심사원의 분류심사 결과와 의견, 소년교도소의 조사 결과와 의견을 고려해야 된다. 소년 분류심사원이기 때문에 교도소가 아닙니다. 지금 잘 봐야 됩니다. 지금 보호사건입니다. 보호사건. 보호사건은 교도소에 수용 안 됩니다. 교도소에 수용되는 것은 소년 형사사건입니다. 고로 소년교도소가 아니고 보호관찰소입니다. 실은 이것도 여러분들이 알아놔야 됩니다. 보호관찰소가 요즘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준법지원센터로 바뀌었습니다. 보호관찰소 대신에 준법지원센터로 바뀌어주기 바랍니다. 준법지원센터입니다. 아직은 둘 다 같이 쓰고 있는데 조만간에 홍보가 돼가지고 준법지원센터로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9번 문제. 경체 준비자도 한 번 정도 봐놔야 됩니다. 비범죄화는 교정하고 넘어왔습니다. 비범죄화, 신범죄화, 과범죄화. 좋습니다. 지금 범죄였던 것을 범죄 아닌 것으로 하는 걸 비범죄화라 합니다. 지금 범죄가 아닌데 범죄화하는 걸 신범죄화합니다. 자, 옳지 않은 것은 비범죄의 예시로 혼인빙자 간음죄가 있다. 혼인빙자 간음죄도 앞으로 범죄에서 뺄락합니다. 간통죄는 지금 이미 비범죄화 됐습니다. 형사자법 절차에서 형사처벌의 범위를 축소하는 의미다. 좋습니다. 형사사법기관의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자는 차원에서 경미범죄, 가벼운 범죄들은 비범죄화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1, 2, 3번은 비범죄 맞습니다. 비범죄의 유형 중에 사실상 비범죄하는 사실상하고 형식상입니다. 간통죄 같은 경우 지금 봐요. 낙태죄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사실상 비범죄화 되어 있습니다. 범죄명은 있습니다. 그죠? 형식상 비범죄하는 범죄에서 이름조차 빠지는 겁니다. 법률 폐지 변경으로 한 것이 그 밑에 형식상 비범죄합니다. 사실상 비범죄하는 명칭이야 범죄에 있든 없든 간에 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다스리지 않는 것을 사실상 비범죄화, 형식상 비범죄 구별 4번이 틀립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 같은 경우는 경체 다음 주에 친 경체자들은 표현해 금지 물품 중 소장이 수용자의 처우를 위하여 수용자에게 소지, 요게 92조 1항을 여러분들이 봐놔야 됩니다. 전부 다 금지 물품입니다. 92조 1항 1번은 1호, 2번은 2호, 3번은 3호, 그 다음에 4번은 4호인데 이 중에서 그 다음에 소장이 필요하면은 처우상 필요하면은 허용할 수 있는 것이 2호입니다.
92조 2항에 보면은 이혼은 할 수 있다고 해놨습니다. 드론, 전자, 통신기기, 그 밖에 도저나 다른 사람과 연락이 이용될 우려가 있는 물품 이런 거는 처우에 필요하면 할 수 있다. 이런 것도 잘 봐놔요. 금지 물품. 그 다음에 12번도 수용에 대해서 알아놔. 독거 수용이 원칙이다. 수용자의 생명과 신체 보호, 정서적으로 필요할 때는 홍거 14조 2호. 구치소의 수용인원이 정원을 훨씬 초과하여 정상적인 운영이 곤란할 때는 교도소에 미결 수용자를 수용할 수 있다. 12조 1항 2호. 그러나 지방에서는 구치소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죠? 포항, 경주, 안동 이런 데는 구치소에 없을 수 있기 때문에 교도소 안에 일정 공간을 구치소로 활용합니다. 3번 수용자가 소년 교도소에 수용 중 19세가 되면은 23세까지 계속 수용할 수 있다. 12조 3항 형집행법입니다. 4번 소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형집행법 11조 구분 수요 규정에 따라 다른 교정시설로 이송하여야 할 수도 수용자를 9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 9개월이 아니고 6개월. 요번에 나왔던 거 다 기억. 12조 4항입니다. 13번 내가 누누이 강조했습니다. 감염병에 대해서 한번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나올 수 있다고. 옳지 않은 것은 1번 소장이 감염병이 유행하는 경우 수용자가 자비로 구매하는 음식물 공급을 중지하여야 한다고 할 수 있다. 한번 지지해서 그제 할 수 있다. 령 53조 2항. 령 53조 2항입니다. 할 수 있다. 1번이 틀렸다. 2번은 1주 이상 걸렸다 의심되면 1주 이상. 우리 다 했다. 령 53조 1항. 2번은 35조. 4번 수용자가 감염병에 걸린 경우 즉시 하고 이런 거 소독하고 법무부 장관 보고하고 보건기관한테 령 53조 3항 4항. 그 다음에 14번은 약간 출제자 마음이지만 시대착오적인 문제입니다. 옴부즈만 제도는 행정부서 각 부서에서 다 실시했는데 우리가 재소자 권리구제 옴부즈만은 2006년 5월에서 2009년 1월까지 실시하다가 폐기했습니다. 그런 문제를 지금 내놨습니다.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성공 여부는 독립성과 비당파성과 전문성에 달려있다. 옴부즈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위해서 교정당국에서 임명하면 안 됩니다. 그죠? 교정당국을 감시하고 재소자를 보호해야 하는 사람인데 2번이 틀리다. 재소자의 불평을 수리하여 조사하고 보고서를 작성하여 절정한 대안을 제시한다. 스웨덴 공무원 제도에서 유지했다. 2번 옴부즈만 제도가 틀렸습니다. 2006년도 5월 달에서 2009년도 1월 달에 실시했던 거 수용자의 권리 구제이기 때문에 교정학 부분입니다. 교정학에서는 청원이 자주 나온다고 했습니다. 15번 수용자의 직업훈련과 그 밑에 교도작업 누누이 강조했습니다. 그죠? 기억해놔요. 경체에서는 두세 문제가 나올 수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규칙 126조입니다. 15세 미만 1호 제한사항 징벌 집행을 마친 경우가 아니고 징벌 집행 중이거나 조사 중인 경우 3호 2번이 틀렸습니다. 마친 경우는 아닙니다. 집행 중이거나 조사 중인 자는 제한. 교육과정 수행할 문자 해독 능력 부족한 경우 2호. 작업, 교육, 교화 프로그램 시행으로 인하여 직업훈련의 실시가 곤란하다고 하는 건 4호. 자주 나옵니다. 직업훈련 대상자 선정. 직업훈련 대상자는 아무리 처우상 필요해도 일반 경비 처우는 안 됩니다. 그죠? 외부 통과는 필요하면 됩니다. 그죠? 기억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16번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상 교도자금 나왔습니다. 이거 말고 여러분들 기억해야 돼. 교도자금 말고 교도회계 특별법 있지? 그 경체 준비해야 돼. 옳은 것은 소장은 수용자의 가족이 사망하면 2일간 자금 면제한다. 72조 1항. 구류형 집행 중에 있는 수용자가 작업 신청하면은 작업을 부과할 수 있다. 67조. 금고나 구류. 소장은 수용자의 신청에 따라 집중적인 근로가 필요한 작업을 부과하는 경우는 접견을 제한할 수 있다. 70조 1항. 이런 경우에 공휴일 등의 접견 등을 보장해야 된다. 기억. 4번 소장은 개방이나 완화급 경비처우자 수용자가 작업 기술이 탁월하면 작업 성적이 우수한 경우 개인 작업 하루에 2시간 규칙 95조 4번이 정답이다. 자, 그 다음에 교도소 부문화 제가 강조했습니다. 서덜랜드와 크레세이가 제시한 수용자 하위 문화 3가지 있다 했어요. 범죄 지향적, 수형 지향적, 그 다음에 합법 지향적 3개 있다 했어요. 옳은 것은 수용자들이 지향하는 가치를 기준으로 하위 문화를 구분하였다. 2번 범죄 지향적 하위 문화를 수용하는 수용자들은 교도소 내에서 지위 확보는 수형 지향적입니다. 수형. 야들은 재범률이 제일 높습니다. 2번은 범죄가 수형. 그 다음에 수용하는 수용자들은 모범적, 이건 합법 지향적입니다. 합법 지향적. 야들은 성공적으로 사회 복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범률이 낮고. 수용하는 수용자들은 수용자의 역할 중에 정의안에 가깝고, 이거는 수형 지향적입니다. 수형 지향적. 바로 수형 2번과 4번은 수형 지향적이고 3번은 합법 지향적이고 또 하나의 유형은 범죄 지향적입니다. 그것이 서덜랜드와 크레세이의 수형자 부문화, 교도소 부문화입니다. 자, 18번은 가석방 강조했습니다. 사회 내의 처우로서 가석방 충분히 이거하고 가석방 관리 규정하고 꼭 기억해놔야 됩니다. 가석방. 옳지 않은 것은 가석방의 적격 여부를 심사한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119조 형집행법입니다. 119조. 가석방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에서 9명 120조 1항. 가석방위원회는 가석방 적격 결정을 하면 바로 동그라미 5일 내 법무부 장관에게 허가 신청 122조. 4번이 틀렸습니다. 가심사와 관련해 심의서와 위원장 명단은 즉시 공개해야 되고 회의록은 5년 내에 공개하면 됩니다. 120조 3항. 요것도 봐놓고 가석방 관리 규정도 경체 준비생들은 좀 봐놓도록. 가석방 문제, 사회 내 처우로서 가장 뜨거운 감자. 그 다음에 보호관찰 등에 관한 조사제도. 옳지 않는 것은 1번 법원은 판결 전 조사 요구를 받은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조사 진행 상황에 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19조 3항. 이것도 빠른 시일 내에 보호관찰소를 준법지원센터로 빨리 바꿔야 됩니다. 명칭은 바꿔놓고 안 하면은 입법의 불비해가지고 혼란이 발생합니다. 2번 옳지 않은 것. 판결 전 조사 요구를 받은 보호관찰소의 장은 지체 없이 이를 조사하여 구두는 안 됩니다. 서면으로 법원에 알려야 한다. 19조 2항. 3번 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형법 59조 2조 및 62조 2조에 따른 보호관찰을 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법원의 소재지 또는 피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피고인에게 관한 사항의 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임의적으로 19조 1항 4번 법원은 소년법 12조에 따라 소년 보호 사건에 대한 조사 또는 심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법원의 소재지 또는 소년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소년의 품행, 경력, 가정 상황, 그 밖의 환경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임의적으로 19조의 2조 1항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법률은 모두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래도 왜 특별법 중에서 형사정책의 특별법 중에서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이 제일 잘 나옵니다. 사회 내 처우에 있어서 갱생보호도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이 나오는 제도입니다. 가석방하고 보호관찰 등의 갱생보호하고 보호관찰 등 관한 법률 이런 거는 물론 형사정책에서는 필수입니다. 마지막으로 분류 심사하는 곳입니다. 분류 등급하고 분류 처우에도 꼭 한 문제 나온다고 보면 됩니다. 분류처우위원회는 심의 의결을 위하여 외부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62조 3항 분류처우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에서 7명이어야 합니다. 9명이 아니고 62조 2항 의외로 김 빠지게 나왔습니다. 분류처우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이 소속한 기관의 부소장 및 과장, 지서의 경우 7급 이상의 교도관 중에서 임명한다. 62조 2항 4번 수용자의 개별 처우 계획, 가석방 심사 신청, 대상자 선정, 그 밖에 수용자의 분류처우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교정시설입니다. 분류처우위원회를 둔다. 62조 1항 나름대로 바람직한 거는 법에서 거의 다 내놔가지고 다행입니다. 난이도를 조금 더 높이려고 하면은 여기도 역시 교정학 개론도 박스 문제가 한 문제 정도 내지 두 문제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죠? 한 문제 정도입니다. 8번 문제 7, 8번 두 문제구나. 근데 요것도 그냥 교정학 개론도 뭐 무난했습니다. 그런데 범죄 원인론을 공부하는 친구들은 조금 당황했을 수 있습니다. 머튼, 허시, 그 다음에 서드랜드 이런 사람도 했는데 서드랜드는 어차피 저 뒤에 부문화에 나왔습니다만은 조금 이런 거 낙인 이론이 자주 약방에 감초같이 나오는데 낙인 이론이 빠져 있고 해서 새로운 이론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전자 팔찌 착용법하고 치료감호법이 조금은 성충동법 이런 것도 형사정책 공부하는 분들은 조금 기억해 놔야 될 것 같습니다. 해서 23년도 국가직 국어공채 필기시험을 마치고 그 다음에 6월달 시험, 7월달 시험 혹시나 교정학 있는 분들은 준비하고 2024년도 대비해가지고 나름대로 여기에 맞춰가지고 조금 좀 대비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오늘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